네, 국방부 방첩대장 장상조 육군춘장, 또 합참 방첩대장 박석봉 육군대령, 6번 방첩대장 윤남현 육군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나오십시오.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 육군준장님, 예, 국방부 방첩부대장입니다. 같이 나오십시오. 그냥 같이 옆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석봉 육군대령, 네, 윤하면 육군준장님, 네. 아까 오전에 들으셨죠? 방첩대에서 하는 역할, 임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장상조 육군준장님. 예, 저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과 김용현이 합참 지휘 통제실에 위치해 있을 때 여인형이나 소형기 참모장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습니까? 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임무 아닌가요? 아까 그런 임무라면은 방첩 대장으로서 12.3 내란 전에 지휘관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통화 사실을 듣거나 인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계엄군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지휘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도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함께. 저는 그 정기 인사 명령에 의해서 네. 12월 3일부로 서울을 떠나서 됐습니다. 이동을 네.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계엄 전에 사전 인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방첩 부대장들은 평소 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계엄이 실행될 것이라는 정보나 첩보를 수집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바로 내란이나 쿠데타 방지 업무인데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예, 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6번 방첩대장님, 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6번 참모들을 새벽에 계룡대에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동하라는 정보 인지했습니까? 저는 당일날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알지 그러다가 못했습니까? 예, TV로 계엄 사실을 확인하고 12시 한 그러면 40분 넘어서 우리 복귀했습니다. 박안수 사령관님, 네. 저랑 시선이 안 맞으니까 예, 예. 자리를 좀 옮겨서 저쪽에 앉으십시오. 좀 이동 시계는 좀 멈춰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서시지 말고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 세 분이 옆에 좀 땡겨 서시고. 네. 자, 이 계엄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엄 임무 수행구는 군사 경찰이 하게 돼 있죠. 뭐야? 네. 압니까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수방사 특전사가 투입할 수 있으려면은 계엄 사령관이 결심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엄법에 있어요. 예, 예. 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계엄 사령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하라는 거예요. 예. 다만 대통령은 전국 계엄일 경우에 비상 계엄일 경우에 계엄 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어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를 직접 구체적으로 총 같은 무기를 언급하면서 병력 투입을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경찰인 것이지 정치 군인이 되지 말라고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들으셨죠? 우리
합참 계엄과장이 우리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니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예, 네. 그거를 건의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엄사령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중지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2시간 동안 오히려 거꾸로 계엄을 해제 안 했을 때 상황처럼 계속 추진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을 새벽 3시에 2시간 이상 끌다가 새벽 3시에 종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아주 세 가지가 지금 혼동이 좀 되는데 끝에서부터 말씀드려요. 상황실은 장관님이 최초에 이제 아니 시작- 계엄 해제 이후에 2시간 이후에 동안 상황실은 쭉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 선포가 왜 법에 따른 네, 아까 그런 그 지체 없이 네네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 계엄 과장으로부터 법에 예, 이렇게 맞습니다. 규정이 돼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예, 예,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중지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인식한 것은 그 상황 중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대통령께서 이제 적극 지시하는 개념을 저는 인식하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모들과 잠시 얘기를 하고 수분 후에 이건 장관님께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그러고 바로 올라간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그럼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까 네네. 우리 계엄 사령관 밑에 있어야 될 계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강호필 지작 사령관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중지시켰다라고 했죠. 네네. 네, 상황 중지시켰다. 예.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예. 그걸 가장 위에 있는 사령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사령관을 밑에 있는 강호필 같은 지작 사령관이 만나지 못하고 통신 두절냈다 그러면 즉시 상황 중지하고 군 병력을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맞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그래서 했어야 되는 거죠. 장관님께로 그래서 아까 그 올라갔습니다. 이상현 일공수 특전 여단장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의결 직전까지 가서야 자기의 상관이 그때까지도 끌고 가더라 상황을.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이상현 밑에 있는 공수 특전 여단장도 정신을 안 차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군과 민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네? 비가 번쩍 안 낍니까? 예, 다 최고의 들었습니다. 지휘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네네. 부하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다쳐요. 네네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군과 국민이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제 결의가 난 다음에 계엄까지 마침 그 얘기를 해줘서 참모들이 대화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장관에게 가서 결심을 맡겨서 올라간 상황까지는 갔었고 최초의 계엄 임무 수행구는 원래는 그 법상으로는 제가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휘 감독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님께서 직접 받았다고 이제 위임이 되셨고 장관님이 직접 지휘를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명시과업을 상황실을 구성하라 이렇게 명시과업을 주셨고 저는 그걸 하다가 전화를 한 번씩 올 때마다 그걸 체크하는 이런 수준을 했기 때문에 법상에 나와 있는 계엄 임무 수행구를 만드는 그거를 제가 네.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네네네. 참. 네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 책임을 안타깝게도 하나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그 상황에서 즉각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 네, 죄송합니다. 장관님께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렇게 자, 들어가시고 윤남현 우리 육군본부 방키터장님. 네. 그날 계엄이 해제된 다음 그 시간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성과 영관급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게 몇 시부터 준비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전투 통제실에 12시 40분 좀 넘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벌써 그 다수의 인원들이 그 올라가는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어서 그 전투 통제실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전부터. 예, 12시 제가 40분 전부터. 그 시간 전에 아마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장이나 필요한 비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그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 복귀를 해서 옷도 가지고 오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부터 그 지시 하달이 돼서 그 작업을 시작했고 몇 시 정도에 정확히 올라왔냐고요. 제가 복귀했을 때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들었을 때 10시 저녁 22시 한 4, 50분 경으로 아마 그게 지시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새벽 03시 어간되었을 때 그 6번 참모차장께서 어디인가 전화 통화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역량 있는 군으로 평판이 나와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예,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예, 그 전에 그런 징후가 6번 내에 전혀 없었고 일부러 소외되셨나요? 저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6번 내의 모든 장군들이 다 그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가 작동이 안 됐군요.